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주면서 시장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을 이제 가져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메이저 코인들이 올라가서 기분은 좋은데 또 이제 알트코인들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비트코인의 급등 이후 지금 살짝 횡보장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끝나지 않고 바로 또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쏠리는 현상이 나와주면서 시장 자체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찍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비트코인 상승을 올리는 이유, 과연 올리는 주체, 과연 비트코인 상승을 누가 만들고 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왜 나왔을까, 과연 차트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차트일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 영상, 이 골드문TV의 영상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전의 라인에서 요 라인만 뚫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쵸,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 횡보를 진행을 하다가, 그쵸,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62동 평균선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 구간에서 이제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쵸,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요건 내려오자마자 지지라인 받아주고 다시 한번 비틀비틀 거리다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62동 평균선이 중장기적인 저항대와 지지대다. 그럼 62동 평균선을 바탕으로 해서 밑으로 뚫렸을 때 좀 불안했지만 바로 밑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62동 평균선의 이 중장기적인 지지선도 뚫리고, 그리고 이전부터 있었던 바닥라인 잡아줬던 이 지지라인도 뚫리고 라고 했다면 사실상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62동 평균선을 돌파해준다. 자, 그렇다면 지지라인 확보된 상태에서 62동 평균선이 다시 한번 돌파한다 라고 하면 우선은 일단 차트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차트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 타이밍 볼 수 있죠. 여기서 매수, 비트코인 한번 달려가겠네요. 상승 빵 이러면서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사실 아무런 이슈 없이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가지고 이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쵸? 차트적인 관점에서 좋은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저런 이슈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몸뚱어리가 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누가 올렸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어떤 것들을 찍어드렸냐면, 바로 미국 통화결제국에서 미국 전체 은행에게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허용한다라고 이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크크크크크크 미국이 허용한 지가 언젠데 라고 이제는 좀 아는 척을 많이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전부터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했던 곳이 있어요. 바로 실버게이트라든지 그리고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곳은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확실하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커스터디가 허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은행들은 별개로 해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 미국의 금융당국의 허용을 받은 거고요. 심사를 1년 넘게 진행을 해서 허용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거는 이런 식으로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전체 은행에게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허용할 테니 너희들은 하려면 편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엄청난 호재예요. 왜 엄청난 호재이냐? 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까지 각 기업들 그리고 몇몇 은행들이 선두주자로 나서서 그걸 진행을 했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웠습니다. 이 커스터디, 과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나? 자산도 아닌데 그것을 보관해서 어디다 쓸 거냐? 그렇죠. 괜히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부과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승인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이슈, 과연 비트코인 ETF는 허용이 될 것이냐? 자, 사실상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절될 사유 중에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첫 번째가 큰 변동성, 그리고 큰 변동성은 많이 잡아진 상태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의 부재였습니다. 그렇죠? 커스터디 서비스가 몇몇 기관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전하게 합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ETF 상품은 조금 보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미국의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비트코인 그 SEC에서 ETF를 반대했던 이유가 모두 다 없어졌다. 그렇다면 ETF의 승인까지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자, 보니까 이번에 미국 포브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전체 국민들의 몇 프로죠?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경제일간지 포브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자, 포브스에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실제로 봤더니 지금 신규 투자자들, 그렇다면 미국에서 미국 자금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얼마냐? 바로 한국 돈으로 80조 5천억이 넘는 80조 5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체 투자들 사이에서 지금 봤을 때 675억 달러, 80조 5천억이고요. 그리고 평균 투자액을 보니까 약 467만 원씩 투자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시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날 때 좀 미국이 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무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위안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본들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내 부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했던 사람들이 OTC 시장 장외 거래로 인해서 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띄웠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 딱히 지금 이야기는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홍콩 사태 이후로 홍콩 쪽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OTC로 인해서 중국의 부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 포브스에서 조사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의 신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도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한국도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입금이 허용이 됐죠. K뱅크와 다시 한번 제휴를 맺으면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빗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뭐 물론 농협에서 계좌를 만들 때는 안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빗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도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OCC에서 발표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커스터디 서비스 허용,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또 합법적으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지금 그럼 비트코인을 지금 사도 되나요?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50만 원대 그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그냥 쭉 들고 계시라고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650만 원대 제가 썬더 토큰 수익을 보고 그 자금을 비트코인에 넣어놔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자분들에게도 지금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은 횡보장세는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1280만 원도 저는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냐,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단기적인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급등을 하는데 예전에 급등상, 그렇다면 다음은 저항대를 맞는 구간이 요 구간이 되겠네요. 위에 구간, 그렇죠? 다음 저항대 라인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쭉 봤더니 그 구간에서 지금 정확하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그렇다면 1300만 원대 라인을 뚫고 안착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는 1210만 원 그리고 1300만 원 요 안에 박스권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구간은 예전에도 그렇죠, 한번 돌파를 못했다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내려와서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호황기가 될 것이고, 그런데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1210만 원, 1300만 원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고, 그 횡보에 대한 거래량이 알트코인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가장 베스트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급등 코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이 영상 아래에 소개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하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매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같이 또 이제 어떤 코인이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수익 실현을 같이 하는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